자, 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다듬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자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중 선생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예전에는 이제 뭐 지역 갈등이 되게 심한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동과 서로 나눠서 네. 지역 갈등이 되게 심한 이슈인데 요즘은 뭐 지역 갈등보다도 더 심하게 드러나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좀 남녀 갈등. 남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남녀 갈등, 예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큰 유행을 몰았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건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기가 힘들고, 네. 반대로 여자도 남자를 이해하기 힘들고, 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달라서입니다. 다르다. 네. 그렇죠, 다르다. 네. 다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네. 상대방을 볼 때 나의 마음에 비춰서 보거든요. 정말 백지로 상대방을 보기보다 네. 나라는 어떤 틀을 갖고 상대방을 보게 되는데 결국 결국은 남자는 남자의 프레임으로 여자를 보게 되고 여자는 또 여자의 프레임으로 남자를 보게 되다 보니까 더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예. 남자와 여자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남자와 여자는 왜 달랐냐라고 하면 결국은 저는 진화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는 다 DNA를 물려받게 되고 예. 우리의 뇌 작용도 결국은 그 DNA의 표현일 뿐인 거고, 그럼 걔네들은 어디서 왔냐? 대부분은 과거로부터 그냥 이어져 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진화 심리학입니다. 진화 심리학이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진화론은 아는데 진화 심리학은 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진화 심리학 자체가 기껏해야 한 50년, 60년 역사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 학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이제 비롯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 진화 심리학이라고 그러셨죠? 네. 이거에 대한 그 거부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특히 이제 이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쨌든 남녀의 역할 그리고 본능,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짚어야 되는데, 이게 네. 좀 자칫 성차별 논란까지 좀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꼭 얘기하고 싶었던 그랬어요? 부분에 기자님께서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참 조심스럽고 한 부분인데요. 네. 이게 전달이 잘못되면 기자님 말씀대로 이건 성차별로 이어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한창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네. 했던 이야기인데요. 자연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인간의 목숨이라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인간이 만약에 쓰나미가 무인도에 닥쳤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본처럼 사람이 많은 도시에 쓰나미가 닥치면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럼요. 거기다 가치 부여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자연 입장에서는 무인도든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든 그 해일이 닥칠 때는 그냥 멘틀 대류작용에 의한 물 분자의 운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간만이 거기에다가 가치 부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남과 여자가 다르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진화 심리학이 남녀 차이에 대해서는 뭐 여러 설명을 내놓긴 하지만, 남녀가 그 차별의 존재가 되는 부분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네. 그 부분은 분명히 네. 말씀해 주시는 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남녀 근본적으로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 이게 선생님 지금 초반에 말씀하신 얘기로는 몇 백만 년 전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얘기를 풀어가 볼까요? 네, 제가 수컷으로 표현을 할게요. 몇십만 년 전 우리 조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수컷, 암컷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몇십만 년 전 수컷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수컷 입장에서 두 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바람둥이 전략과 지고지순한 전략.
바람둥이 전략은 최대한 수많은 암컷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전략이고요. 지고지순환 전략은 한 암컷과만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몇십만 년 전에 50대 50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 성관계를 원하는 쪽의 비율이 점차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 수컷의 입장에서는 성관계 횟수와 자손 생산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자손 생산도 많아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람둥이 전략이 지고지순 전략에 비해서 상당히 더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대 50에서 60대 40, 70대 30, 네. 점점 99.99대 0.0001로 수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99.99에 속할 확률은 또 99.99고요. 근데 암컷 입장은 좀 다릅니다. 자, 암컷 입장에서 또 똑같이 바람둥이 전략과 지고지순환 전략을 취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암컷 입장에서는 바람둥이 전략을 취한다고 해서 그 임신이라는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손 생산이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둥이 전략을 취한다고 해서 네네. 암컷에게는 유리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유리한 건 생각을 해보면 몇십만 년 전에 그 야생 그 밀림에서 암컷과 조그만 그 아기가 예. 살아남으려면 상당히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열악하죠. 네,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양 투자, 부양 투자요? 네, 암컷 입장에서는 이 수컷이 관계만 하고 떠날 수컷인지 아니면 내 옆에서 계속 부양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가? 거기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성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소극적으로 네. 하는 개체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안정감을 어쨌든 확보하는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이 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부양 투자가 과거에는 반드시 필요했던 전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양 투자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먼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다른 동물들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걷고 본인이 먹을 거 먹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양 투자가 없이는 아이가 생존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람둥이 전략도요. 네. 인간 수컷에게는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씨만 어떻게 보면 씨만 뿌리고 그냥 도망갔던 그런 개체들의 자손은 거의 살아남지를 못했던 거죠. 예. 태어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네네. 살아남지를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다처제보다는 일부 일처제에 가깝게 그러한 그 진화 역사가 과거엔 일부 다처제였다가 점점점 일부 일처제에 가깝게 진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일부 다처제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실제로 바다 코끼리를 대상으로 걔네들 군집을 이뤄서 생활을 하거든요. 예. 걔네들한테 이제 과학자들이 그 군집에서 성관계가 일어날 때마다 조사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 군집 안에서 일어나는 성관계의 90%가 네. 단 4%의 개체에 의해서 일어나더라는 걸 일부네요. 네, 그렇죠. 되게 유전적으로 우수한 알파 우두머리 걔네들이 언제든지 그 성관계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암컷끼리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갖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성적 이형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커져요.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의 그 격차가 커지는 거죠. 얘네들은 경쟁을 하고 얘네들은 경쟁을 안 하고. 일부 다처제에서는 그 수컷 그러니까 남성의 경쟁이 더 심화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도 예. 그 몇십만 년 전에는 남성의 그 수컷의 키가 암컷의 키보다 2배가 더 컸다고 해요. 그만큼 성적 그 이형성이 정도로 컸었어요. 예, 예. 네. 근데 점점 일부 일처제가 될수록 네. 암컷과 수컷의 키가 거의 비슷해져요. 그건 뭐냐면 일부 일처제일 경우에는 수컷도 경쟁을 해야 되지만 암컷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진화가 더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진화다. 네.
암컷도 그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일부 다처제였던 우리 조상에서 일부 일처제로 점점 수렴하는 진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화 심리학이라는 건 또 처음 접해보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게 남성은 어쨌든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죠. 아무래도 그 진화 심리학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또 부양 투자도 해야 하고. 네 맞습니다. 그 지점 네. 때문입니다. 그럼 여성은 어떤 부분에서 경쟁을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나요 그때는? 근데 지금 현재 남성과 여성의 심리를 보면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설문조사만 해봐도요. 예. 이제 여성들에게 그 남성들을 볼 때, 이성을 볼 때 끌리는 지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사회적 지위가 많이 나오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저희끼리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뭐 소개팅 해주면 물어보는 거 세 가지다. 예쁘냐? 예뻐? 진짜 예뻐? 네. 남자들은 뭐 아직도 단순한- 그런가? 네.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네. 네. 그렇게 외모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우리 남자 입장도 그렇고 여자 입장도 그렇고요. 이성에게 인기 있고 싶어하는 욕구는 되게 큽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성이 무엇을 보냐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네, 그러면 암컷 입장에서는 외모를 더 가꾸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수컷 입장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더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그 시초부터 그 후손을 위한 어쨌든 그런 환경이 있었을 테고 네, 그런 환경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그 심리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 심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돼 있다. 당연합니다. 네. 진화 과정 속에서 그런 심리가 변화되거나 틀어지거나 그럴 계제는 없나요? 틀어졌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예. 그 몇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일부 다처제였고요. 네네. 사실 그러한 심리가 많았었습니다. 아까 그 수컷 입장에서 바람둥이 전략이 유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그 달라진 이유는 아까 부양투자라는 그 절실한 것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점점점 이렇게 수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십만 년 전의 심리가 100% 사라졌냐? 100% 사라지지는 않았다. 사회는 어쨌든 변했고 네. 변하고 있어요. 네. 그 남녀 갈등, 현재의 남녀 갈등 어떻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지점이 저는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 그러면 그동안 남녀 갈등이 그렇게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았다가 현재 이렇게 많이 수면 위에 올라왔게 됐느냐? 예. 라고 했을 때 저는 결국은 부양 투자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양 투자 문제에 얽매여 있는 여성의 입장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사회에서 대부분 남자들이 어떤 그 부양 투자의 의무를 지고 그렇죠. 네. 예. 그 여성들은 좀 그 거기에 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선 소외됐고 근데 이제 사회가 점점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예. 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아 실현을 이루고 싶은 욕망을 실현을 하는 거. 이런 변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 저는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여성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네. 나도 여성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람인데 네. 나도 자아 실현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걸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하는 욕구는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까지 늘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외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또 남성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사회적 지위라는 게 그 여성에게 그 선택받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러면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네. 남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안 그래도 사회적 지위라는 그 희귀한 자원으로 예. 남성들끼리 경쟁을 하다가 예. 여성들까지 들어오게 되면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남성들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충돌이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현재 얘기군요. 네, 그런 현재 게. 얘기. 이런 요인들이 공존하다 보니 갈등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어떤 게 예를 좀 들 수 있을까요? 자, 아까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본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문화마다 되게 다릅니다. 문화마다. 어떤 문화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마다 여성을 보는 되게 마른 걸 선호하는 문화도 있고요. 예. 여성에 대해서 네네네. 어느 정도 그 덩치가 있는 여성을 선호하는 문화도 있고요. 예. 문화마다 여성의 외모를 보는 조건이 다양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문화에나 동일하게 남성들이 여성을 볼 때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웨이스트 힙 레이시오라고 하는데요. 허리와 엉덩이 비율. 아, 네. 예, 이거는 어느 문화와 상관없이 허리와 엉덩이 비율. 네. 어떤 문화는 좀 통통한 여성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또 웨이스트 힙 레이시오는 그 비율만큼은 그렇죠. 비율만큼은 보더라. 보더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알게 됐던 거고. 예. 그럼 코르셋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라고 해보면 결국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웨이스트 힙 레이시오를 계속 보다 보니 예. 여성들끼리 그게 경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코르셋이라는 외부 물건을 활용해서라도 예. 그거를 극단적으로 허리와 엉덩이 비율이 커 보이게 했던 게 사실 코르셋이었고요. 이 코르셋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이를 극단적으로 표현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물건이다 보니까 요즘 탈코르셋 운동, 갈코르셋 운동. 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분명히 있겠어요. 이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도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네. 예. 이런 좀 기존의 그 남성, 여성의 역할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는 그 관점으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그 내담자분께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십니다. 어떤 질문이요? A라는 선택을 할까요? B라는 선택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때 제가 항상 드리는 답변이 그겁니다. A를 선택을 하느냐, B라는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 갈등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 나서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면 뭘 선택하든 좋다. 근데 그 갈등하는 이면에 내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른 채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는 게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사실 그 지점입니다. 저는 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선택 이면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게 어떠한 심리적인 부분이 있고 예. 그것들이 어떻게 갈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두 발을 디디고 선택을 해야 옳은 선택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예. 어떤 선택을 하다 보면 저는 결국 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오히려 없다. 커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숱하게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온 거잖아요. 네. 남녀가 같이 이게 같이 공존을 해야 되고 네. 어쨌든 전보다는 나은 내일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네. 좀 공고히 하는 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풀어가는 게 네, 마땅하다. 네. 아, 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그런 말씀을 다른 뭐 여성분들한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죠. 경험이 있고요. 음. 근데 그때 이제 제 경험은 이제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진화 심리학 얘기를 하니까 네. 그분이 그냥 바로 하셨던 얘기가 네. 전 진화 심리학 싫어요. 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더 대화를 잇지를 못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과학은 좋고 싫고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연은 그냥 그러할 뿐이지 네네. 우리가 뭐 어떤 게 옳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거일 뿐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작용도 뇌의 작용일 뿐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몸도 진화했듯이 네네. 우리의 마음도 진화했을 뿐이다 네. 라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어떻게 해갈지 같이 논의를 한다면 말씀하셨던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한 몇십 분 동안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네요. 좀 네.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고 공도 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좀 지금 남녀 평등이라는 어떤 그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네. 근데 거기서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심리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깊이 하고 좀 그거를 바탕으로 어떠한 운동을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예, 예. 좀 이해보다는 네.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이해보다는 어떤 해야 하는 당위성이 좀 앞서 있는 네. 상황으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이 당위성 이면에 내가 얼마나 단단한 바닥에 발을 디디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당위성을 주장을 하는지 네네. 이런 거를 조금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진화 심리학이라는 그 이론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게 됐는데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고래에 지느러미가 있고 박쥐에 날개가 있다면 뭐 이 두 개가 다른 거잖아요. 그냥 다를 뿐인데. 네, 맞습니다. 어느 게 뭐 낫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닐 거고요. 이게 남녀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뭐 성이 우월하고 또 열등하고 그런 건 또 아닐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 앞으로도 좀 선생님께서 이어가 주시고요. 네. 다른 부분에서도 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심리학이라는 렌즈로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 마인드 온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